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곡물이지요. 바로 기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곡물과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건강을 위해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이 기본 영양소는 당뇨병 환자도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한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에 의존하게 되어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무기력증, 집중력과 수면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도 이 같은 기본 3대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연구와 기관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5대 3대 2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섭취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수화물, 어떤 지방,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밀가루 음식과 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하고 통귀리, 보리, 메밀, 퀴노아, 수수, 기장과 같은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수화물 섭취에 좋은 통곡물인 기장, 이 기장의 건강 효과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과 같은 통곡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관리하고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은 백미와 같은 정제된 곡물과 비교했을 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대체해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장의 혈당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장 역시 곡물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요. 백미의 경우는 GI 72에서 75 정도인데 기장은 GI 54 정도로 백미의 양을 줄이고 기장을 추가한다면 혈당 관리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건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기장을 섭취하였더니 공복혈당 수치가 12% 감소하였고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이 곡물이다 보니 탄수화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곡물로 섭취하기 때문에 당뇨병 중요 영양소이죠. 섬유질과 단백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인도의 연구가 있는데요. 인도의 납작한 빵인 난을 기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공하면 당뇨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난을 기장으로 만들었더니 당뇨인들의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작곡 가운데 기장은 항당뇨병 효능이 아주 뛰어난데 특정 혈당 강화제 약물과 견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중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장이 백미와 정제된 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더 많은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혈당 상승을 막는 작용기전이 있어 당뇨병 관리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곡물인데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줘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장의 산화 방지 성분은 암세포 발생과 피부 노화와 관련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기장을 곡물로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기장을 쌀과 섞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기장과 쌀의 혼합 비율은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장을 쌀보다 더 많이 넣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과 쌀을 2대1이나 3대1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율은 다른 곡물을 제외한 기장 한 가지만 넣었을 때 비율이고요. 더 도움이 되려면 통곡물과 통기류와 같은 곡물을 더 추가해서 기장을 포함한 잡곡과 쌀의 비율을 3대1에서 5대1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기름을 한 스푼 넣고 밥을 지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조리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저항성 전분의 양이 2배가량 높아집니다. 쌀 한 컵당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다들 전기밥솥 이용하시죠? 많은 분들이 전기밥솥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혈당 걱정이 많은 분이라면 전기밥솥보다는 냄비 밥을 해서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약한 불을 이용해서 냄비에 밥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전기밥솥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고 합니다. 갓 지은 밥을 한 김 식혀 드셔도 좋은데요. 밥을 갓 지어 먹는 것보다 4도 정도로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게 되면 밥을 먹고 난 후 혈당이 덜 오르고 높아진 혈당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 금세 떨어집니다. 하루 먹는 양의 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밥 드실 때 데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장은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쌀의 비율을 줄이고 기장을 추가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중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기장과 쌀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좋고 기장을 포함한 다른 잡곡을 추가한다면 3대1이 좋습니다. 이 비율은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도 혈당 억제에 도움이 되지만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비로 약한 불에서 밥을 지어 먹거나 올리브 오일 또는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면 저항성 전분의 양을 늘려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해 드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밥을 해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